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 5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지역, 수원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선 없이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첫 질문은 출마의 변인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고, 우리 서수원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신분 당선 에타 통과의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수원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네. 자, 2016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0대 국회의원이 되시고 4년의 시간, 20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 신분 당선 예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성과가 있었죠? 좀 자랑을 좀 해 주시죠. 네. 예. 먼저 국회의원이 사실 국민 전체의 대변자이기도 하고 지역구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300명 중에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 출석 100% 국회의원은 단 11명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그 11명 중에 한 명이고요.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담보되는 의정활동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정당과 국민을 가교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고요.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것은 정말 10수년 만에 공수처법, 검찰 개혁의 꽃이라고 했던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 당선이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정말 14년 만에 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일구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더 다가오는 서수원의 여러 가지 발전 과제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개근상이 더 중요하냐,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개근했는데 성실함을 가장 큰 철학으로 하는데 의정활동 4년간 개근하셨다. 그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놀랍다. 특히나 이제 20대 국회가 참 파행이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추가하면요. 예. 개근상도 탔지만 성적 우수상도 많이 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최근에 이제 시작하셨는데 백혜련 TV 이제 이름을 내거셨습니다. 본인의 철학이 좀 담긴 것 같은데 사실 그 유튜브라는 것이 요즘에 그 청소년들의 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의 루트 같이 좀 비춰져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구독자는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이야기더라고요. 예. 네, 사실 유튜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제 SNS 활동을 많이 하다가 유튜브는 좀 늦어서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유튜브가 많은 소통의 경로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근데 구독자 수에 연연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실은 보좌진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부분들에 치우칠 우려들이 있어서요. 예. 저는 이제 내용에 좀 방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볍고 즐거운 콘텐츠로 함께하려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수원을 후보들에게 준비한 공통 질문은 좀 많습니다. 4가지. 먼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장기간 표류를 해왔던 이 사업 예비타당 조사를 이끌어내셨다. 앞서 이제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업의 물꼬는 일단 텄는데 이게 비전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타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본 설계 비용 15억 원을 확보해서 이미 발표한 상태고요. 예.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회사를 이제 물색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에타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년간이나 표류해서 서수원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분담금을 내고도
그 교통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되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14년간의 수많은 그 용역들을 진행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이 진행될지 어느 정도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를 설득하고 그런 작업에서 여러 단계들을 축소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주기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군공항 이전 사업. 이 역시도 조금 지지부진했죠. 2014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화성시 화원 간척지 이전이 결정됐습니다만 화성시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미뤄지거나 바뀔 가능성이 언급이 돼 왔습니다. 지역 내 고민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 그 군공항 이전은 저희 지역만 아니라 수원 전체에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홍지구로 결정이 나고도 하성시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성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하성과 수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공항만이 아니라 민간공항까지 포함하는 통합공항으로 그 물꼬를 트려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하성 시민들도 굉장히 이게 군공항만이 아니라 민간공항까지 오게 되면 찬성하겠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인천국제공항도 수요가 많이 있었고 경기 남부에 그 1,000만이나 거의 되는 그 인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 공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성시도 설득하고 수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국회의원 또 당선되고 하면 바로 국회의원, 시민들 그리고 하성시, 수원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주속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이 세 번째 질문은 이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인데 이 역시도 앞선 이제 수원공항과 마찬가지로 한 6년여를 끌고 있습니다. 민원이 뭐 벌써 올해 500건을 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진척상은 어떤가?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중단 6년여 만에 이제 본궤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본 궤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동안 사실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수원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이 부지 대부분이 성대의 땅입니다. 성균관대의 땅이기 때문에 성대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수원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와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공항 이전이나 R&D 사이언스 파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수원시,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연결되는 원팀이 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가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염태영 시장 다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까지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R&D 사이언스 파크나 수원 군공항 이전에서 누구보다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장점까지 부각을 시켜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예정된 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은 이변이 없는 한 내일은 이제 경쟁당의 후보를 만나게 되는데 묘하게도 이제 언론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대학 한 1, 2년 차이 동문이고 수원지검 검사를 또 같이 지내셨고 이력이 굉장히 비슷하고 여성 정치인이고 제가 찾아봤더니 나이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이번 이 총선이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실 그 검찰 개혁이 잡음도 있었고 사실 국민들이 기대감도 많이 있었는데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도록 할 텐데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현재 그 방향성은 이미 사실 잡히기는 했는데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나왔던 것이고요. 1차적으로 지금 공수처법 통과됐고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또 하나의 안성은 저는 경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서 어느 정도 낮아지만 그에 반해서 또 경찰의 권한이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 개혁까지 이루어야지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수사본부의 신설과 또 자치경찰제의 정착 이런 것들을 향후 과제에서 이루어야 될 거고 거기에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예.